여러분, 건강과 행복, 이 두 가지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오늘은요, 우리 몸속을 흐르는 이 생명의 강, 바로 혈액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진짜 건강, 그리고 진짜 행복의 비밀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잠에서 막 깨어난 아이가 눈을 비비면서 엄마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하는 말, 엄마, 나 행복해. 이보다 더 순수한 기쁨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알려주는지도 몰라요. 행복이라는 게 뭐 대단한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이 편안한 것. 바로 그 가장 기본적인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사실 말이죠. 네, 맞아요. 몸이 계속 아프고 힘든데 마음만 온전히 행복하기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행복이란 건강은요, 사실상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는 한 몸이나 다름없어요. 자, 지금부터 이 둘이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보통 뭘 하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그게 전부일까요? 과연 그게 최선일까요? 현대의학이 우리 몸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이 비유 정말 간단한데 아주 강력하죠? 생각해보세요. 등이 가려운데 계속 팔을 긁고 있으면 시원해질 리가 없잖아요. 병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다고 그냥 진통제만 먹는 건 그 증상을 잠깐 덮어두는 것뿐이지 진짜 가려운 곳, 그러니까 그 두통이 왜 생겼는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력 좋은 자동차 정비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차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다짜고짜 부품부터 갈아 끼우던가요? 아니죠. 먼저 소리를 들어보고 여기저기 꼼꼼하게 점검해서 고장의 진짜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찾아낸 다음에야 수리를 시작하잖아요. 우리 몸도 당연히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종종 병의 이름을 알아내고 그걸 아주 세밀하게 분류하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초가 시들었을 때 시든병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왜 시들었는지, 그러니까 뿌리에 물이 부족했는지, 햇빛이 부족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야 진짜로 화초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치유를 위해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그럴듯하고 복잡한 병의 이름인가요? 아니면 그 병을 만든 잘못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같은 근본적인 원인일까요? 사실 답은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그럼 그 근본 원인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제 시선을 저 멀리 밖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 안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든 해답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거든요. 우리 몸을요, 하나의 질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겉으로 보기엔 꽤 단단해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고 깨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바로 이 연약한 그릇 안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생명의 정수, 우리의 피입니다. 사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지혜예요.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피가 그냥 우리 몸의 여러 부속품 중 하나가 아니라 피가 곧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생명과도 같은 피, 그리고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단순한 단 하나의 핵심 원리. 그게 과연 뭘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을 흐르는 이 생명의 강, 혈액. 혈액에는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가장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단 한 가지 특성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순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흐름이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온몸을 도는 것.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에요. 이 비유를 보시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에 흐르는 강물은 어때요? 생명이 넘치고 스스로 깨끗해지죠. 반면에 오른쪽에 고여있는 연못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썩고 악취를 풍기면서 주변까지 병들게 만들잖아요. 우리 몸의 피가 이 물과 정말 똑같습니다. 흐르면 살고 고이면 병드는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이 순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여정인지 아세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쫙 뽑아서 한 줄로 이으면 그 길이가 무려 지구를 3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래요. 와,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길을 우리의 피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야만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정말 경이롭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생명의 흐름이 어딘가 막히거나 느려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현대인의 삶이 바로 이 중요한 흐름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피 속에는 정말 영혼 같은 존재가 있어요. 바로 적혈구죠. 이 작은 영혼은요, 약 120일 동안 살아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몸 구석구석을 정말 쉴 틈 없이 돌아다녀요. 마치 부지런한 택배기사님처럼 생명에 꼭 필요한 산소라는 선물을 배달해주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을 싹 수거해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희생해서 생명순환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영웅이 가는 길이 꽉 막혀버린다면 그때부터 끔찍한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째, 혈액의 흐름이 막히면서 정체되겠죠? 둘째, 산소와 영양분 배달이 끊기니까 세포들이 굶주리기 시작해요. 셋째, 쓰레기는 못 치우니까 온갖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통증, 염증, 그리고 결국에는 조직이 손상되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문제예요. 땀 흘리는 건 싫어서 피하고 조금만 더우면 바로 에어컨 켜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삶. 어떠세요? 혹시 내 얘기 같다 싶지 않으신가요? 이런 생활 방식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그냥 내버려두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 어른들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와, 정말 직설적이죠? 움직임의 중요성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한 말이 또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몸으로, 경험으로 이 순환의 비밀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두 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몸속을 흐르는 이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곧 나의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생명의 피가 내 온몸 구석구석까지 힘차게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삶의 방식을 매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금 생활 습관, 나의 하루는 과연 생명이 넘칠대는 흐르는 강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서서히 썩어가는 고인 연못에 가까울까요? 오늘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을 다시 흐르는 강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작은 선택 하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